안녕하세요. 저희들은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 위원들입니다. 저는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쓴 것은 이재명 전 당대표에 대한 정치테러에 관해서 어제 국정원에 항의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아 위원입니다. 박선은 위원입니다. 한민수 위원입니다. 이성윤 위원입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어제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는 국정원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재명 전 당대표가 부산 가덕도에서 사상 초유의 암살 시도 정치테러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건의 범인이 단독범인지 아니면 공범이 있는지 배후가 있는지 그리고 전대미문의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 테러는 명백한 정치 테러다. 저희들은 이렇게 규정을 했고 당시 국정원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테러로 규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테러라는 이 징후는 그때 당시에 매우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 사건을 당시에 수사했던 부산경찰서에서는 이 사건 발생 현장을 물걸레로 즉각 사건 발생 직후에 청소를 해서 증거를 은멸하였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총리실의 대테러실에서는 이 사건이 굉장히 경미한 사건이라고 축소 왜곡하는 그런 문자를 유포하였습니다. 총리실의 대테러실은 국정원과 또 상호 연계하에 국정원 간부가 대테러실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의 이 사건의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이 사건을 사실상 축소 은폐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고 언론에서도 그런 총리실의 대테러 문자 발송 이후에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에 의한 습격, 피격 사건으로 격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도 이 사건을 단순한 습격 사건, 피격 사건으로 격화했고 테러 방지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이 사건이 전대미문의 이 당대표 암살 시도 테러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단독범에 의한 그런 습격 사건으로 격화된 것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초기에 이 사건을 테러 행위로 지정하지 않고 사실상 직무유기를 한 점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저희 테러대책위에서는 어제 국정원을 항의 방문하여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전면적인 국정원의 사안에 대한 내부 감찰 내지 조사를 해줄 것을 촉구를 하였고 테러 행위로 지정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또 국정원의 김상민 법률특보가 이 사안에 대해서 단순 경미한 피습 사건이다라고 축소 격화하는 국정원 보고서를 또 국정원 차원에서 지난 내란 사건 전에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이재명 전 당대표 테러 사건에 대해서 축소 왜곡하는 데에 그 시발점은 국정원에 있다 이렇게 보고 그에 대한 국정원의 대국민 사과와 다시 한번 테러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내부 감찰을 해주고 또 이 사건에 대해서 테러로서 한 번 더 조사를 해줄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하는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정치 테러 사건의 축소, 은폐 시도 관련 테러 사건 지정 및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8월 20일 어제 국가정보원을 직접 방문해서 이종석 국정원장과 관련 실무자를 만나서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에서 김진성에 의해 실행된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 차원의 축소 은폐 시도와 관련하여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 살인미수 사건을 제1야당 대표이자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자를 겨냥해서 9달간 치밀하게 준비된 정치적 암살 시도이고, 이는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테러방지법 제2조가 규정한 테러임이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 하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은 이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건을 축소 왜곡하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국정원 차원의 자체 조사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와 함께 적극적인 진상조사에 임하고 이 사건을 즉시 테러 사건으로 지정하는 등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김상민 전 국정원장 법률특별보좌관이 작성한 허위 왜곡 보고서의 전말을 밝혀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김상민 특보는 2025년 4월 실제 사용된 18cm 길이의 개조된 전투용 흉기를 일반 커터칼로 표현하고 이 사건은 테러에 해당하지 않으며 테러로 지정할 실익이 없다는 황당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 유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정원의 김상민 전 특보의 허위 보고서 작성 경위와 배후 그리고 명백한 위법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감찰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국정원은 진상 파악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고, 김상민 특보는 전 국정원장의 자문역에 불과한 자로서 국정원의 공식적인 법적 판단을 내리거나 국정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는 자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즉, 지난 정부 국정원은 권한 없는 김상민 특보를 통해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이 사건의 문제점들에 대해 국정원이 사실관계를 밝히고 적극적인 진상조사 의지를 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의 사건 축소, 왜곡 문자 메시지 유포 의혹, 조태용 전 국정원장, 김혁수 전 대테러센터장 등에 의한 조직적 사건 축소 은폐 시도 의혹, 우철문 전 부산경찰청장, 오경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 등에 의한 사건 현장 증거인멸 의혹, 9개월간 치밀하게 계획된 암살 시도의 배후 세력과 조력자 의혹, 사건 가해자가 사건 전날 세계례교회 교인 차량으로 이동했다는 제보 및 특정 종교단체 연루 의혹, 최근 폭로된 김건희 배우설 등 정치적 사주 의혹, 국민권익위원회가 당시 제1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송을 부당한 특혜로 문제 삼으려 했던 헬기 이송 과정 조사 논란 등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의혹과 논란들이 넘쳐남에도 전혀 진상조사가 되지 않아 있고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수사당국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사와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수많은 의혹들을 해소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 살인미수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고 관련 의혹에 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합니다. 국무총리실은 정부 합동 테러대책위원회를 즉각 개최하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이자 전 대통령 후보에 대한 김진성 등의 가덕도 테러 암살 사건에 대해 테러 방지법에 따른 테러 사건 규정에 즉각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9개월간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적 암살 시도에 배후 세력은 없었는지, 왜 국가기관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이에 관여한 모든 책임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엄정한 감찰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의 진상규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가 테러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테러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국정원이 어제 약속한 대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한 정치 테러이자 내란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활동 중인 내란 특검 역시 이 사건을 관련 사건으로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상설특검을 추진해서라도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테러가 용인되는 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일동. 네, 이어서 박선원 위원의 간략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부평구을 국회의원 박선원입니다. 저는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이자 국회 정보위 간사로서 몇 가지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8월 15일 윤석열은 대통령 경축사에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용어로 도구 위슬링이라고 합니다. 그 휘파람의 신호를 알아들을 수 있는 양치기 개가 특정 방향으로 사냥감을 몰아붙이는 행위, 그것을 도구 휘슬링, 개 휘파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신호가 작동된 사건이라고 봅니다. 2024년 1월 2일 대표를 살해 제거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덕도에서 발생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암살 테러 행위입니다. 2025년 1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고 그 이후에 총리실 대테러센터에서는 국가정보원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것을 테러로 지정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국가정보원 대테러국에서는 2월 21일 2025년 2월 21일 국가정보원 대테러국은 기획조정실 법무처에 판단을 의뢰했습니다. 그러자 오호룡 제1차장은 2월 25일 나흘 뒤죠. 나흘 뒤 오호룡 1차장은 과거에 윤석열 선대위에서 비공개 캠프 멤버였습니다. 오호룡은 제1차장이었는데 1차장이 되기 전에 특별보좌관이었습니다. 국정원장 특별보좌관. 이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이 작년 12.3 내란 이후에 1차장으로 돼서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여 김상민 법률특보에게 별도의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즉 2월 21일 대테러국은 기조실 법무처에 테러 지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판단을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뭉개기 위해서 그 테러국장 위의 상급자인 오호령 제1차장, 특보 출신 오호령 제1차장이 나흘 뒤인 2월 25일 날
기조실 법무처가 아니라 법률특보 김상민에게 이 테러 판단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4월 4일 대통령 파면 결정 하루 전인 4월 3일 김상민은 커터칼 미수 사건 테러 행위 아님이라는 요지의 판단문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에 기초해서 5월 14일 총리실에 테러 지정하지 않겠다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2월 21일 대테러국이 기조실 법무처에 문의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기조실 법무처에서는 대법원 판결문에서 검찰이 원래 기소를 할 때 테러 방지법과 테러를 인용 안 했을 뿐이지 정치적 목적의 적개심을 가지고 야당 정치인에게 살인을 행한 행위도 중범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가정보원 기조실 법무처는 이것을 테러로 지정해도 무방하다, 테러로 지정해도 된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은 4월 3일 김상민의 판단 결과, 즉 커터칼 미수 사건으로 테러로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바로 대선 캠페인이 시작된 5월 14일 총리실 대테러센터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5월 14일부터 있었던 대통령 선거 기간 내내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이제는 테러 위협의 대상으로, 저격의 대상으로 다시 올려놓게 된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테러 관련 전담기관들이 공유하고 있는 명단이 있습니다. 당연히 국정원에도 그 명단이 있고 경찰청에도 있고 대테러센터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명단에는 요인 보호 대상자, 즉 대테러 활동을 하는 정보기관, 수사기관 등에서 보호해야 될 요인, 중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의 야당 대표는 7부 요인으로서, 그리고 국회의원도 모두 이 테러로부터 지켜야 할 요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미 처음부터 국회의원이었던 이재명에 대한, 대표님에 대한 테러 행위는 처음부터 요인에 대한 암살 행위로서 테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은 경찰청과 합세해서 처음부터 테러 방지법을 적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대법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지정을 회피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최고위직인 오호룡 1차장, 김상민 법률특보가 관여되었고 당연히 당시 조태용 원장도 이 지시와 결정 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수사해야 되고 테러는 다시 지정돼야 합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질문이 있으시면 백브리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